여러분, 거울을 보다가 언제 이렇게 점이 많아졌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등에 생긴 갈색 반점들은요? 저는 45년째 피부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백은호입니다. 피부 노화, 특히 검버섯, 즉 나이가 들며 생기는 갈색 반점으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검버섯 그 반점 하나 때문에 삶 전체가 위축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승꽃이라 불리는 검버섯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딱 5분만 투자하시면 검버섯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분 중 78세 정정의 할머니는 손주 돌잔치 날 찍힌 가족 사진을 보고 이게 내 얼굴이야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 자꾸 뒤로 숨게 되고 사진 찍는 것을 피하셨다고 해요. 검버섯은 단순히 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작게 만드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 수십만 원 하는 레이저 시술과 약도 드시고 값비싼 화장품도 써봤지만 특별한 효과는 없어 돈만 쓰시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상처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이저 시술 없이 비싼 화장품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검버섯 완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정의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10년 넘은 검버섯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비법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피부과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법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부과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피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화장품도 써보고 한약도 먹어봤는데 이 검버섯은 왜 안 없어져요? 이거 그냥 늙어서 그런 거죠? 병원에서 레이저 할에서 했는데 더 진해졌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권유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고 생각보다 효과 없었다, 더 민감해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젊은 사람의 피부는 상처가 나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피부 재생 주기 자체가 2배 이상 느려집니다. 게다가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과 탄력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는 강한 자극을 가하면 오히려 반응성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버섯은 40대 이후 생기기 시작해 처음에는 작은 반점처럼 보이지만 점점 반점이 커지고 색이 짙어지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검버섯이 많으면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의심도 받게 됩니다. 예로 만성 소화불량이나 위장 기능 저하가 생기면 피부 재생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가 떨어져 검버섯이 생길 수 있어서 검버섯 관리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검버섯을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치료하는데 보통 5, 60만 원 정도 합니다. 게다가 한 번의 시술로 안 되고 여러 번의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병원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훌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성 검버섯에는 레이저보다 생활요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부작용이 없고 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피부가 회복력을 갖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매일 5분씩 할 수 있는 검버섯 완화법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실제로 이 방법을 3주간 실천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려드릴 겁니다. 먼저 78세 정정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셨을 땐 얼굴 전체에 갈색 검버섯이 퍼져 있었고 사진 찍을 때마다 뒤로 숨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첫 번째 방법을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정말 피부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드시고 버리는 바나나 껍질, 절대 그냥 버리지 마세요. 껍질 안쪽에 있는 하얀 섬유질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과 함께 비타민 A, B, C,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색소 침착을 옅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우선 바나나 하나를 드신 후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신선한 껍질의 안쪽 면으로 검버섯이 있는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10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이걸 매일 저녁 세안 후 마사지해 주세요. 제 환자 중 김정희 할머니는 관자 놀이 부분에 검버섯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얼굴을 만지면서 이게 뭐야 할머니라고 했을 때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알려드리니 믿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평소 고민거리였던 검버섯이 없어진다고 하니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해보시고 3주도 안 되어 얼굴에 검버섯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 보이셨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딸이 집에 왔을 때 검버섯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아주 기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잠자기 전 TV에 트로트 방송을 보시면서 매일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사항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나나 껍질이 너무 익지 않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것이 효과가 좋아요. 너무 익어서 갈색으로 변한 건 효과가 좋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과 꿀이 왜 좋을까요? 레몬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고 이 성분들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이경순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양쪽 볼 주변에 짙은 갈색 반점이 보였어요. 화장을 해도 검버섯은 잘 가려지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셨죠. 이 레몬 꿀팩을 알려드린 후 한 달 후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일주일에는 별 변화를 못 느꼈지만 2주일쯤 후부터는 검버섯이 옅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저께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피부과에서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박사님 소개도 하고 레몬 꿀팩으로 한 달 정도 마사지만 했다고 하니 전부 놀라워했어요. 정말 뿌듯하고 기쁜 순간이었어요. 친구들도 당장 오늘 밤부터 해본다고 해서 자세히 알려주니 친구들이 고맙다고 저녁도 사주더라고요. 그럼 이 할머니께 알려드린 레몬 꿀팩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몬 반 개를 꾹 짜서 즙을 준비해 주세요. 씨는 빼주시고 유리그릇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넣는데 설탕이 없는 자연 꿀을 사용하세요. 여기에 밀가루도 한 스푼 함께 넣고 수저로 천천히 저어가며 걸쭉한 크림처럼 반죽해 주세요. 팩이 완성되면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얇게 펴서 발라준 후 15분 정도 그대로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레몬 꿀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 만든 팩을 발랐을 때 조금 따끔거리는 증상은 정상이니 괜찮지만 너무 아프면 즉시 물로 씻어내 주세요. 그리고 레몬은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팩은 반드시 저녁에 하시고 다음날 외출 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피부 안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2가지 방법만으로도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앞서 바나나 껍질과 레몬 꿀팩을 소개해 드렸죠. 지금부터는 검버섯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바로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드시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저에게는 여러분을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줄어들어 손해지만 어려분의 노후 건강이 더 중요하니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검버섯이 없는 환자들이 평소에 공통적으로 많이 드시는 음식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지만 꾸준히 드셔야 할 음식 5가지를 공개할까요? 첫 번째 음식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에는 피부에 좋은 비타민 O와 C가 풍부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성분들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빨간 파프리카 1개와 요구르트 2병을 믹서에 넣고 갈기만 하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요구르트 대신 물을 사용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더 드시기 편해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2번째 음식은 자연이 준 초록색의 피부 영양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 작고 단단한 꽃봉오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고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피부 재생력과 면역력을 동시에 올려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대 중반의 여성분 한 분은 선생님, 아무리 발라도 안 없어지던 이 반점이 브로콜리를 데쳐서 자주 먹으니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피부는 식탁에서부터 바뀝니다. 브로콜리를 드시는 방법은 살짝 데쳐서 무치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이내로 데쳐서 드세요. 데친 브로콜리에 들기름, 깨, 마늘, 소금만 살짝 넣어 무쳐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등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나 양배추류 채소를 너무 자주 생으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1번 데쳐서 드시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검버섯 예방, 자외선 손상 복구, 피부 재생까지 한꺼번에 도와주는 최고의 식물성 식품입니다. 화장품보다 더 강력한 녹색 피부 비타민 브로콜리.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로 피부를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오렌지색 비밀병기,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어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각질과 피부 건조를 완화해 줍니다. 비타민 O는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제로, 자외선 손상과 멜라닌 침착을 억제해 줍니다. 77세 김명숙 할머니는 손등과 볼에 각질과 작은 갈색 반점이 자주 올라오셨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당근 1개를 생으로 씹어 드신 지 딱 1달, 피부가 덜 당기고 화장이 더 잘 먹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근은 이렇게 섭취해 주세요. 하루 작은 당근 1개면 충분합니다. 우선 당근을 얇게 채 썰어 들기름, 참기름에 조금 넣고 볶아 드시면 좋은 성분 흡수가 늘어나마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당근 1개를 사과와 같이 물 1컵을 넣고 갈아주면 맛도 더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져요. 당근은 그리고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바로 아래 부분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세요. 이 3가지를 믹서에 갈면
당뇨 걱정 없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 주스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당근만 너무 많이 먹으면 피부가 누렇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일주일에 3-4번 하루 1개 이내로 섭취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피부를 살리는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입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피부에 필요한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세포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제 아내는 73세인 현재도 검버섯이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지난 20여 년을 파프리카, 브로콜리, 당근이 들어간 샐러드를 즐겨 먹었고 저녁 식사할 때는 꼭 미역과 다시마가 들어간 음식을 꼭 챙겨 먹었죠. 그래서 아내는 친구들에게는 평소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하여 말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 친구들도 미역국과 다시마 조림을 꾸준히 먹은 뒤 피부가 맑아지고 손등의 잡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너무 좋아했다고 말했죠. 미역은 미역국과 미역무침을 드시면 좋고 다시마는 조림 또는 육수에 활용하시면 부담 없습니다. 해조류와 함께 파프리카, 브로콜리, 당근 등을 드시면 철분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해조류는 요오드 함량이 높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1회 국 1그릇 또는 무침 1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피부 건강의 핵심 삼총사입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건조하고 갈라지는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속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염증을 줄여 여드름이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늦추고 색소 침착과 주름 생성을 예방합니다. 80세 이정숙 할머니는 손등과 볼에 거칠고 탁한 느낌이 강하셨는데요. 아침마다 호두 5알과 물 1컵을 3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피부가 탱탱해지고 손주가 할머니 피부 맑아졌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 할머니의 웃는 미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호두는 하루 5에서 6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가 질릴 경우 요거트나 샐러드 오트밀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호두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구운 호두도 무방합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껍질이 남아있는 호두는 산패를 막기 위해 냉장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호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 5알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반드시 테스트 후 소량 섭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상을 시청하시고 바나나 껍질, 레몬, 꿀팩, 검버섯 예방에 좋은 음식도 드시고 정말 열심히 해보셨는데 그런데 검버섯이 자꾸 생기신다고요? 그렇다면 단 하나 결정적인 걸 놓치신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 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게 되신 것들이 모두 소용없게 됩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혹시 보습은 하셨나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은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시나요? 검버섯은 피부 회복력을 잃은 상태에서 생깁니다. 단순히 멜라닌이 많아서가 아니라 피부가 재생되지 않고 바깥 자극 햇빛, 건조함,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73세 노명자 할머니는 바르는 팩은 열심히
하셨지만 세안 후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도 귀찮아서 생략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보습과 차단은 검버섯 관리의 절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딱 3가지만 지키도록 알려드렸죠. 그 3단계는 보습, 비타민C,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1단계 보습은 피부의 장벽을 지켜주는 첫 걸음으로 건조한 피부는 균열이 생긴 땅과 같습니다. 그 틈으로 자극, 산화물, 멜라닌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세안 직후 3분 안에 수분크림 또는 보습 오일을 꼭 발라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기 전에 바로 바르셔야 수분이 증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는 바세린을 얇게 바른 후 주무시면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2단계 비타민C는 색소 침착 완화의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직접 억제합니다. 피부 속에서 색소가 어둡게 굳지 않도록 막아주죠. 수분 크림 후 비타민C 세럼 또는 앰플을 가볍게 발라주세요. 3단계 자외선 차단으로 외부의 공격을 막는 마지막 방패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 PA 제품을 아침마다 반드시 사용하세요. 귀, 목, 손 등 이마 라인까지 꼼꼼히 바르고 특히 외출을 하였을 때는 23시간 간격으로 살짝 덧발라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습과 차단 없이는 그 어떤 미백도 의미 없다. 피부는 바깥으로부터 지켜줘야 안에서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세안 후 보습 비타민C 자외선 차단 3단계만 실천해 보세요. 버섯이 멈추고 피부가 다시 맑아지는 루틴이 아주 단순하게 완성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습과 차단 루틴 시작합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머리 빠짐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탈모 예방 및 개선에 대하여 제가 가진 의학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